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 설명서 제 7번째 시간, 문해력의 기본은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믿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 그걸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더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독서에 대해서 왜 독서가 문해력의 기본이었을까라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뭐 이런저런 일로 그 미국 그 남가주 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 대학에 한번 제가 출장을 간 적이 있고, 거기서 아시아 센터로 기억하는데 거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 한국 분이십니다. 그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아마 그 당시에 중국도 한참 이제 미국과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할 때였었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아마 대학 관련 관계자인지 뭐 정부 관련자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도서관을 견학을 왔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제 기억이 맞다면 90년대 중반 좀 얘기니까 이제 한참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전자책, 뭐 이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올 때였죠. 그래서 그분이 그 사절단들을 데리고 도서관에서 최첨단 시설들을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굉장히 시큰둥해하고 별로 관심도 안 보이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있었던 도서관 메인 라이브러리의 열람 공간을 데려오니까 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사진기를 들이대고 찍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도서관에 책이 있고 열람실이 놓여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진짜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 보여준 것은 그냥 어떤 시설 정도? 시설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이 학교가 괜히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것이려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그 도서관 모양들을 보고 책이 있고 서가가 있고 열람 공간 있는 공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더랍니다. 아마 우리네들도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 도서관에 대한 사진들은 대부분 그 건물에 대한 사진, 멋있는 오래된 고색 창연한 건물이라든가 놓여있는 서가라든가 오래된 책들이라든가 또 조용한 열람 공간, 굉장히 넓은 열람 공간이죠. 그네들은 그 불이 켜져 있고 스탠드들이 책상마다 놓여 있고 옆에 쫙 서가 책들이 꽂혀 있고,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오고 아주 아름다운 도서관, 좋은 도서관 얘기를 하죠.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아야 하는지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해력 얘기를 하면서 독서 얘기잖아? 독서력에 대한 얘기라고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고 이제 앞으로 계속 다른 얘기들을 나눠갈 텐데, 그 과정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뭐 요즘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저거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줄 알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그렇게 조금 더 폄하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폄하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에 약간 경계의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예전 기억을 한번 꺼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해력의 중심은 독서는 맞습니다. 틀리진 않죠. 그냥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유용하기도 하니까요. 또 역사도 길고. 그럼 왜 독서였지? 왜 독서가 문해력의 핵심이고, 문해력하면 독서를 얘기하고, 문해력이나 어휘조차도 용어조차도 리터럴 글자를 해득하는 힘에다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어휘일까? 우리가 초기에 예전에 인류가 기록을 발명한 시절, 문자를 발명한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문자 이전에는 우리가 전부 구전으로 역사가, 기록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서사들을 음유를 섞어서 노래처럼
그래서 그런 오래된 노래 가사 속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적, 문학적 요인이 아니라 그들의 시대적, 역사적 내용들을 담고 있고, 주로 이제 뭐 영웅들에 대한 얘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많이 실려서 내려왔겠죠. 그러다 기록이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기록에 매진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발명이죠, 문자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필사의 종이와 필사를 발명한 것은 대단한 발명이라고 봅니다. 아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기록화하면서 기록이 쌓이고 그 기록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전에 구전으로 내려올 땐 그 구전을 그 음유 시인들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가면서 얘기도 듣고, 세상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안에서 또 스토리를 만들면서 많은 컨텐츠가 파생되어지기도 하고 변형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스토리들이 전달되었겠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글로, 필사도구에 의해서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게 되면서부터는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집단이 생겨났겠죠. 아무나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비쌌을 테니까. 뭐 중국에 예전에 뭐 장안의 종이값이 집가를 올렸다 하는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훌륭한 글에 대한 얘기고, 그 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종이 가격이 올렸다 하는데, 그 당시 인구라든가 그 당시 기술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A4 용지로 치면은 얼마 양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록에 대한 관심들은 많았고, 그 기록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향유하고 싶어하는 집단도 생겼고, 그 향유하는 집단은 결국 권력층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도서관도 그런 권력층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는 그런 기록들을 보존하고 수집하고 하는 권력이 작동하고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많은 기록 자원들이 수집되었을 것이고 운영되었을 것이고,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 소위 귀족들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글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일부 노예들은 자기들이 그 글을 활용하고 즐기는데 필요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마 그 단계가 좀 다르겠죠. 이 노예들이 배운 글은 읽는 정도의 능력, 이제 문해를 가기 전에 그냥 글자를 해득하는 정도의 능력이었다면, 귀족들은 그 글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남의 생각을 읽고 하는 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의 권력으로, 힘으로 작동하였고, 어떻게 보면 귀족들, 그 상위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했었고, 그게 소위 말하는 귀족 문화,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초기 단계의 문화라고 정의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천민들에게는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만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얘기들이고, 귀족들이 향유했던 것은 그 부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문화, 삶의 질에 있었고,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소위 교육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주로 다양한 스포츠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뭐 어려운 말, 글, 지식들, 그걸 습득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해력이라는 고민은 없었을 겁니다. 쭉 진행되어 왔을 테니까요. 그 문해력이라는 것이 언제쯤서부터 우리에게 의미를 가졌을까? 제가 지금 학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구가 도시화되어지고 공장이 생기고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해지고, 그 노동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고, 그 집체교육이죠. 예전에 귀족들이 소위 가정교사를 두고 했던 그런 교육제도들이 이제 점차 집체교육으로 바뀌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최소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왜냐면 옛날 씨족사회라든가 부족사회처럼 작은 지역 단위, 지방 단위에서 조그만 시골에 살던,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모이고 서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질서도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계급도 생기고 다양한 이제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삶의 형태들이 다양해졌겠죠. 그 속에서는 서로 공존하기 위한 그런 기술도 필요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예절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고, 소통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고, 공장 같은 데서 일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좀 더 양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공공도서관은 그들에게 많은 책을 읽혀서 소위 어떻게 보면은 저 천한 곳에서 조금 더 나은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다양하게, 왜 스스로 돈을 벌고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글과 말에 대한, 그냥 말을 해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위 성장 구조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고, 서로 용어가 좀 유사하고 전달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고, 글을 읽었을 때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리터러스라는 개념이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 그 이전하고 그 당시를 놓고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대표적으로 갖고 책을 읽는다는 행위를 얘기를 한다면, 책을 읽는 행위는 글자를 해독했다고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자를 익힌다는 것은 그 글자를 읽는 법, 아마 그게 동서양의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동양 같은 경우도 한자권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외워야 하고 그것을 용법을 전부 익혀야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을 쓰기엔 굉장히 불편했겠지만, 영어나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수월했을 것이고, 영어는 우리에 비해서 조금 더 불편한 것이 뭐냐, 발음이 이 철자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 근데 한글은 거기에 비하면 철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글자 배우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알면 글자를 배우고 자기 표현을 하거나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힘은 훨씬 더 빠르겠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맹률도 훨씬 낮고 교육열도 훨씬 높고 하는 것이,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도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그 발음 교육까지 하나하나 그 발음을 익혀가는 과정들, 그런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에 대한 얘기들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고 필요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던 것이고, 자기들이 도구적으로 개발했던 용어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농경사회에서 변화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자체도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물론 농경사회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용어도 상당히 발전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난 격차들이겠지요. 이제 그걸 떠나서 결국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매체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모든 의사소통은 거의 책이, 글이, 문자가 중심이었을 것이다.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리터러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독서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잡았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시대가 점점 성장하면서 산업혁명 이후로 그 사회가 기술이 변하는 속도가 점차 급속하게 빨라지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문해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글자만을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양주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독학으로 배웠답니다. 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신다고 들었고 아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면 저분은 글자를 해석하고 번역을 하고 하는 정도이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을 공유하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분이 국어학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묻힐 수도 있고 그것 덕에 그 영어가 훨씬 더 다양하게 응용되어질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글자로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라는 행태가 갖고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대부분 이제 이공계통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가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스트리트 스마트, 북 스마트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 스마트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전부 책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라는 얘기고 스트리트 스마트는 말 그대로 길에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구별하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을 통한 지식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다는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상당한 부분의 노력, 교육 또는 그런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좀 잡다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독서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익힐 때 그냥 무조건 책을 읽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책이라는 글자라는 문자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고 문자라는 소통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젊은 친구들 보고 책도 안 읽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영역과 또는 경험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의 새로운 리터러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습득,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치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독서가 차지했던 문해력이라는 문해력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적 역할에서 독서가 차지했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자는 것이고 그 줄어든다고 해서 독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소통 구조나 소통 내용에 있어서는 글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같이 한번 명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할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독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거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층 더 요구되어진다. 예전에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과 눈으로 소리로 들어서 익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전부 책이라는 매체에 다 몰입되었기 때문에 글자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익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굳이 글자를 통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영역들, 배울 수 있는 주제들,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진정한 목적, 의도, 가치는 무엇인지는 한 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를 통해서 뭘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독서와 관련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 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만 오늘은 그래 출발은 독서이지만 독서가 갖고 있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독서란 단어를 글자를 익히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북스마트나 스트리트 스마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양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방법, 관계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문해력, 그 학습을 통해서 소위 근육을 기르는 작업. 그냥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천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면에서 오늘 출발점을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얘기하듯이 오늘은 그래 독서가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독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 라는 목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